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거냐? 여러분, 우리 광복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 자, 광복 직전에 우리나라 앞으로 광복 이후에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단체들의 목표.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치 수립하자, 민주공화정 수립하자, 그리고 어떤 파 청산하자, 친일파 청산하자, 그리고 농민들 먹고 살 수 있게 어떤 개혁하자, 농지개혁, 토지개혁 같은 거 하자, 이런 것들 기억나?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45년 8월부터 48년 8월까지 바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바로 민주공화정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잖아. 비록 통일정부가 아니라는, 단독정부라는, 분단이라는 아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꿨던 민주공화정,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했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과제가 뭐야?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먼저 그 첫 번째, 친일파 청산. 자, 친일파 청산을 배울 때는 why? 원인을 물어보지 않아. 왜 친일파 청산했을까? 원인이 어딨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친일파를 청산하는데, 얘들아, 친일파를 청산할 때 너 친일했어, 너 무기징역, 너 친일했어, 너 사형, 이렇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법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단 말이야.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만들었던 법이 뭐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어. 자,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했던, 즉 친일파 아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자, 48년 9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48년 8월 15일이잖아. 한 달 뒤, 즉 정부 수립되자마자 정말 빨리 하려고 했던 게 친일파 청산이었음을 알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그럼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친일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단체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너무 길지? 그래서 줄여서 반민특위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 여러분, 이게 너무 길면 반민특위라는 단어로 기억해도 돼. 실제 수능시험에도 반민특위로 나오거든. 자, 이 반민특위에서 했던 일. 저 10명의 위원들이 있어. 이 반민특위 위원들이지. 이 10명이 친일파를 조사해서 재판 받아야 될 애들을 재판장에 세워서 처벌을 내렸던 단체가 바로 반민특위. 자, 그래서 이 반민특위에서 재판받았던 대표적인 친일파들. 박흥식. 이 박흥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의 기업 회장이야. 즉, 일본에게 어떤 식으로 친일파 활동을 했냐? 돈으로. 바로 대표적인 친일 기업가, 친일 자산가. 그 다음 이광수, 최남선 이런 인물들은 누구냐? 바로 문학, 글을 쓰던 지식인들이야. 자, 당대 잘 나가는 지식인들이었지만 점점 일본 친일파로 변절했던 사람들. 당연히 재판 받아야지. 자, 그다음 노덕술. 이 아저씨는 어떤 인물이냐?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한국인인데 일본인 이름 쓰면서 일본 경찰서에서 독립운동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 꼭 등장하지. 그런 등장인물의 모티브가 이 노덕술이야.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 아, 노덕술의 손에 죽은 독립운동가들, 불구된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많았어. 아주 나쁜 놈이지. 당연히 재판장에 세워야지. 자, 이런 사람들을 재판장에 세워서 벌을 주는데 참 잘했지. 네, 결과를 얘기해볼까? 결과적으로 친일파 청산은 실패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도대체 why? 왜 실패했냐? 당시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국민들은 친일파 청산을 너무나 원했어.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시작했지만 왜 적극적으로 못했냐? 이때 이승만 정부의 주요 자리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정치 자금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일파 출신의 자산가들이 있었던 거지. 그들을 다 내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거지,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오해를 해. 그럼 이승만에 대해서 그냥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까? 얘들아,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어떤 일을 보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자, 어떤 인물을 바라볼 때는 입체적으로 그 사람이 이쪽 측면도 바라보고 이쪽 측면도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을 바라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야.
자, 나는 수업 시간이고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 설명하면 이승만은 잘한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 복합적인 일들을 다 살펴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평가 내렸으면 해.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반민특위 열심히 일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게 뭐냐면 반민특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막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동작 그만. 지금 반민특위의 간첩 북한이 보낸 애가 있다는 첩보 신고가 들어왔어. 일단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해. 당연히 조사 결과 무혐의 판단 나오지. 풀려 나와. 그 다음 또 며칠 뒤, 몇 주 뒤에 또 자꾸 가서 신고 들어왔다 경찰서로 이동해.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습격을 하는 거야. 즉 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 국회 프락치 사건. 얘들아 프락치는 내부 밀고자 몰래 숨어 들어온 간첩 같은 애들을 얘기해. 즉 국회에 간첩이 있다는 거야.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는데 유독 10명의 위원들에게만 집중되게 조사를 하거든. 10명? 바로 반민특위 위원 10명에게 집중적으로 너네 프락치하냐 이런 조사를 하는 거야. 즉 끊임없이 반민특위 활동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반민특위는 1년을 정도 활동하다가 49년 9월경에 해산되게 되는 단체.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민특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못된 거지. 얼마 정도로 안 되냐? 자, 이럴 때 뭐 징역도 받고 막 하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 징역을 산 사람들은 몇 없어. 보석금 내고 풀려오고 증거물 충분으로 풀려나고. 자, 우리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만큼 친일파 청산이 안 됐는지가 좀 가늠이 되거든? 자, 프랑스도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잠시 점령당한 적이 있어. 한 1년여 정도. 그럼 걔네도 어떤 애들이 있을까? 독일에 빌붙었던, 나치에 빌붙었던 친독일, 친나치파가 있어. 반면에 독립운동가도 있을 거 아니야? 프랑스의 독립운동가들을 프랑스어로 저항하다 레지스탕이라는 뜻을 붙여서 레지스탕스라 불러. 저항군. 자, 그래서 프랑스도 1년에 만에 이제 자기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그런 다음에 이제 나치에 빌붙었던, 독일에 빌붙었던 애들을 이제 처벌하고자 조사를 하는데, 자, 1년 정도 독일에 지배받았지. 우리는 약 36년 정도를 지배받았어. 프랑스가 친독, 나치를 조사했던 사람의 숫자가 대략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이 중에 실제 재판을 했던 사람이 약 3만에서 4만 명. 그중 사형 선고를 받은 애가 10,000명.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10,000명 사형 선고를 때리는데 사형 선고 때리자마자 수천 명을 바로 사형시켜버려. 반면에 우리나라 36년간 친일파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말 재판장에 섰던 애들 한 600여 명 정도. 그 600여 명 중에서도 실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1명 정도. 근데 실제 사형이 집행된 건 빵. 무기징역이 집행된 건 빵. 실제 징역 산 사람도 손에 꼽아. 즉 얼마나 친일파 청산이 안 됐는지가 느껴지지. 참 우리 현대사에 안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지.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 좀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 슬픈 말이 있잖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활동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참 부끄러운 말인 것 같아. 얘들아, 이런 사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권선징악이 있는 사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즉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선을 권하는 거야. 그리고 나쁘게 살면 나쁜 일이 생긴다. 징악.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잖아. 자, 우리 빨리 이런 사회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지금도 되고 있지만 우리 더 노력하자. 자, 이게 바로 친일파 청산.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과제였던 민족공화정 아쉽지만 분단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친일파 청산 시도했지만 실패. 그럼 이제 토지개혁, 농지개혁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지금부터 토지개혁에 대해 살펴보자. 정확히 말하면 농지개혁이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개혁한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농지만을 대상으로 개혁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농지개혁. 하지만 토지개혁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토지를 분배해주는 건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나눠주면 안 되는 거잖아. 뭐가 있어야 돼? 기준. 그래서 만든 게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 법에 따라 이제 농지개혁이 나타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되냐? 이 방법이 중요하지. 얘들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농지개혁인데 땅을 나눠주려면 먼저 땅을 확보해야 돼. 근데 확보할 때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그냥 뺏을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자본주의 국가 개인의 재산 존중해야 되잖아. 그렇지. 나라가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땅을 확보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상매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유 있었다, 보상이 있었다고. 즉 나라가 돈을 주고 땅을 확보한 거야. 자, 뭐 어떻게 땅을 확보했냐? 저기 개인들이 땅을 갖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안 팔 수 있는 거잖아. 난 땅 팔기 싫어, 땅 많은 사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땅을 안 판다고 하면 농지개혁 실패하잖아. 그래서 농지개혁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1가구당, 즉 집마다 3정보 이내까지, 즉 3정보까지만 토지 소유를 인정해줘. 그 이상의 땅은 무조건 강제로 나라에 팔아야 되는 거야. 3정보는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쉽게 기억하면 3만 평 정도? 즉 3만 평 정도까지는 집이 보유할 수 있어. 그 이상의 땅은 나라에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없지만 이호영이 실제로 땅이 한 50만 평 가지고 있다. 그럼 몇만 평 정도 가질 수 있어? 3만 평. 나머지 47만 평은 나라에 팔아야 되는 거야. 돈을 받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했냐? 지가증권이라는 걸 발급해. 땅의 대가, 땅의 값어치가 적혀져 있는 종이 문서를 주는 거야. 그럼 지주 입장에서 자기 귀한 땅 팔았는데 종이 문서 주면 그렇지, 지주들이 반길 만한 일은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돈을 주고 땅을 확보한 거야. 그럼 나라 입장에서 돈을 주고 확보했지, 농민들에게. 그렇지, 공짜로 나눠줄 수 없지. 유상으로 나눠준다. 바로 유상분배. 근데 이때 대부분의 농민들은 뭐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근데 뭐 땅 살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럼 나라가 뭐라 그랬냐? 오케이, 돈이 없으면 생산량의 150%를 5년간 나눠 갚아라. 그러면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땅 없는 농민 이호영, 소장농이었겠지. 자, 내가 나라로부터 땅을 이만큼을 부려받은 거야, 출석부. 자, 굉장히 잘 돌아가는 땅이지. 자, 굉장히 비옥한 땅.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래서 1년간 이 땅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마수가 100가마라고 치자. 그럼 생산량의 100%는 몇 가마야? 100가마. 생산량의 150%는 150가마. 150가마를 5년에 걸쳐 나눠서 갚으래. 1년에 30가마씩 내래. 5년 동안 내면 이 땅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야. 그러면 생산량의 150%를 5년에 걸쳐 나눠 갚아라. 그러면 1년으로 치면 150 나누기 5 하면 30가마잖아. 1년에 100가마 생산되잖아. 즉 한 30% 정도의 세금을 내면 이 땅 여러분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오, 땅 없던 농민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소장농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는 사람들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의 결과가 뭐냐? 바로 자용농이 증가한다는 거. 자장농 같은 말이야. 자기 땅 갖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토지개혁, 농지개혁에서 중요한 건 방법. 특히 북한과의 비교가 은근 나올 수 있거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토지를 개혁하냐,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 다 뺏어. 그리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북한은 무상.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상. 요거 비교할 줄 알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이것이 바로 토지개혁인데 농지개혁. 농지개혁 나름 잘한 거고 우리가 필요했던 거야.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 일단 첫 번째, 전체 토지 대상이 아니라 농지만을 대상으로 해. 농지만, 그러니 전체적인 영토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농지 부분에만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 친일파가 보유하고 있던 땅. 친일파 소유의 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그렇지, 제대로 청산이 됐다면 친일파가 갖고 있던 불법적으로 획득한 땅을 뺏는 게 맞을 거야. 안타깝게 이 법조항에는 친일파에 대한 토지를 몰수한다, 압수한다는 조항이 딱히 있지는 않아. 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 자, 여기까지가 토지개혁.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 첫 번째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포인트 둘. 농지개혁. 어떤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냐. 유상으로 매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했다. 그리고 자영농이 늘어났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될 것 같아. 자, 고생했고 복습 잘하고 자 감기 조심하고 안녕.